네, 안녕하세요. 치주 전문의 필립 강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시는 증상 중에 하나인 구강건조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강건조증이란 말 그대로 입안이 말라 목구멍이 건조하고 혀나 입안 점막의 통증, 입냄새 등이 나타나고 심해지면은 각종 구강질환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예를 들면 전반적인 건조함과 입술이 트고 갈라지고 혀가 갈라지고 아파서 음식 섭취 및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대략 50세 이상 인구의 10%, 65세 이상 인구의 한 30%가 이제 이런 건강한 성인 중에서 이런 증상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이제 구강 건조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너무나 많이 이제 좀 증가해서 그 원인 및 치료 방법에 대해 다양하게 연구가 되고 또 있습니다. 침은 입안을 청결하게 하는 작용과 구강 점막에 대한 보호, 항균, 소화작용, 그리고 맛을 조절하는 그런 데 있는 작용, 완충 작용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입안과 전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보통 1000에서 1500ml 정도의 침이 분비되는데, 주로 음식물을 씹는 도중에 나오며 수면이나 이렇게 안정을 취한 상태에서는 아주 조그만 소량만이 분비가 됩니다. 구강건조증은 청장년보다는 노년층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연령이 높아지면서 침의 분비량이 감소한다고 생각이 되기도 하였으나, 최근 보고에 의하면 침의 생성 및 조성은 나이와 무관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노년층의 침샘 기능의 이상은 주로 전신질환, 약물 또는 머리 부분의 이제 방사선 치료 때문일 것입니다. 침의 감소는 식이, 영양, 언어, 미각에 영향을 줍니다. 이로 인해서 곰팡이를 비롯한 구강 내 염증, 충치, 잇몸 질환을 유발하여 구취와 입냄새와 만성 자결감, 즉 입안이 좀 뜨거워지는 그런 느낌을 동반하는 그런 증상들이 을로 인해서 환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게 되므로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발병 원인은 아주 다양합니다. 구강건조증은 원인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1차성 구강건조증이라고 해서 침샘에 병적인 소견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침샘의 종양, 감염, 방사선 치료,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이런 부분적 또는 전신적 질환으로 침샘에 병이 발생했을 때를 큰 원인으로 볼 수가 있겠고, 다른 하나는 침샘의 기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약물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비타민 결핍증, 빈혈, 당뇨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2차적 구강건조증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입으로만 숨쉬기, 같은 그런 평소 생활 습관 때문에 구강건조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약물은 구강건조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며 500개 이상의 약물이 침 분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년 이후 이런 약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 구강건조증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침 분비에 영향을 주는 약을 최소한 한 가지 이상 복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물이 구강건조증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로는 고혈압 치료제, 항히스타민제, 알러지를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성분이나 파킨슨씨 병 치료제, 식욕 감퇴제, 신경 안정제 및 항우울제 등이 있습니다. 머리 주변 각종 암의 치료나 갑상선 치료 방법 중 하나인 방사선 치료 이후에도 구강건조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은 침선을 직접 파괴하고 침샘으로 가는 피를 차단하기 때문에 구강건조증을 일으킵니다. 침샘의 파괴는 쓰여진 방사선 양과 비례하며
영구적입니다. 그러나 대개는 6에서 12개월에 걸쳐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데, 최근에는 방사선의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 등 다양한 방사선 치료 방법을 통해 최대한 침샘의 손상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1933년도에 스웨덴 의사인 헨리 쇼그렌이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 발견한 만성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해주는 인체 면역 시스템에 이상이 생겨서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질환입니다. 쇼그렌 증후군은 침선, 눈물샘 등의 림프구가 침입을 해서 만성 염증이 생겨 분비 장애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주 증상은 각종 타액 분비 기능의 감소입니다. 코가 막혀서 입으로만 호흡을 하거나 탈수 상태에서 구강건조증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침선을 수술로 제거하거나 다른 두경부암 수술 도중 타액선을, 그러니까 침선을 지배하는 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경우에도 건조증이 생길 수가 있고, 선천적인 타액선에 침선에 발육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구강 건조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흡연, 내지는 과자를 자주 먹는 습관, 조절되지 않는 당뇨, 각종 이식 치료 이후의 합병증, 갑상선 질환, C형 간염, 탈수, 또한 두려움이나 불안, 우울과 같은 정신과적 문제 등이 구강 건조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다른 질환들과 마찬가지로 구강 건조증의 원인을 찾아 제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임상 검사, 침 분비량 측정, 소변 검사, 혈액 검사, 조직 검사, 방사선 사진 검사 및 핵의학 사진 검사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2차적 구강 건조증의 경우 원인을 만든 약물이나 치료법, 병적 증상들을 중단하거나 치료를 하면은 대부분 정상적인 침 분비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침샘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1차성 구강 건조증의 경우에는 근원적 치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불안과 우울증은 타액 분비 중추에 영향을 미쳐 평상 타액량의 감소를 가져온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런 환자가 복용하는 항정신적 혹은 항우울증 약도 타액 분비를 상당히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환자의 증상을 줄이고 구강 조직의 습기를 유지하는 보조적 치료가 중요합니다. 침 분비를 자극하는 무설탕 껌, 캔디, 비타민 C나 레몬, 구연산 첨가, 양치 용액 등으로 침샘을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약물로서는 필로칼핀이나 몇몇 그런 여러 종류의 약물들이 타액 분비를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러한 약물 중 어떤 것도 장기적 복용을 해도 된다는 안전성이 보장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전문의의 조심스러운 감독 하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침 분비, 자극이 효과가 적을 경우엔 여러 성분이 포함된 인공 타액이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구강 건조증에 의한 충치의 예방을 위해 불소, 칼슘, 인산 등의 이온이 포함된 제품이 최근에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 이들은 용액 또는 스프레이 형식으로 판매가 되므로 선택해서 사용하기가 참 용이합니다. 구강 건조증 환자에게는 충치와 잇몸병의 진행이 매우 파괴적이므로 적극적인 환자 교육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부드럽고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치과 방문과 전신 건강 유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필립 강 치주 전문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